네, 기관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헤드,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리서치 센터장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유망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센터장님은 반도체만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증권 시장에서 20년 했죠. 반도체를 네네. 집중적으로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김장렬 센터장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몇 년 동안 반도체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글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한 5년에서 5년, 10년 정도 예, 가르쳐 맞아요. 그런 것 주셨죠? 같아요. 예, 같이. 예. 예. 제가 김장렬 센터장님의 한 3분의 1 정도 안다고 그러면 뭐 괜찮겠습니까? 네, 더 아실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하락한 것에 대해서 미치지는 못했는데, 네네. 네, 최근 흔들리는 미증시 조종장에 들어간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네, 그 온도 차는 있지만은 네. 조정에 들어간 섹터도 있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유동성 때문에 좀 버티고 싶어하는 욕구도 중간에 팽팽하게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에 해당되는 주식들이죠.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테슬라는 다른 이유로 빠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뭐 한 30%, 50%, 60% 이렇게 네.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락했다가 또 어느 정도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아마 그 대선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좋으려다가 말았던 거는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잠깐 심어줬다가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에서 임상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조금 안 그래도 좀 빌미가 필요했는데 바로 올라가 계속 고공행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조금 견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미국 증시는 조금 뭐 쉽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빠졌다 갑자기 또 올라오고. 네네. 근데 뭐 당연히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중일, 미중 간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쩔 때는 좀 시장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데 우리나라는 좀 버텨요.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황관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가 덜 올랐죠. 네, 덜 올랐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8월 중순 이후에 네. 그때 우리 8.15 그 집회 이후에 우리나라는 8월 말까지인가 9월 초까지 확진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집회 이후로. 그 센티먼트가 우리는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8월 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리딩 업체들도 반도체 가격이 빠졌거든요. 계속 현물 가격이. 네. 그래서 주가가 언더퍼폼했습니다. 미국보다. 그러다가 8월 말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화웨이 피해, 좀 더 말씀, 화웨이 피해가 우리한테는 수혜가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9월 초부터 약간 기오른 거니까 좀 패턴이 조금 약간 어긋나는 게 맞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순수하게 IT 하드웨어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미국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리 빠졌다가 최근에는 좀 덜 거꾸로 미국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이런 패턴으로 좀 달려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의 전문 분야인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주문이 좋습니다. 네. 지금 퀄컴에서도 준다고 그러고 뭐 여러 군데서 글로벌 IT 회사에서 우리 반도체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디자인을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받는데 그러다가 과거 3개월 동안 한 3불 60에서 한 2불 뭐 40까지 그 메모리 반도체 네네. DDR4 기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닝스가 많이 깎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업체에서 주문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높진 않지만 반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양쪽으로 지금 수혜를 보는 그런 국면입니까? 아니면 하웨이의 삼성전자나 하이스캔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를 못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게 그럼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놓고 봤을 네, 때.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뭐 짧게 얘기했을 때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군요. 예. 아주 요즘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어제 네네. 오늘 사이에 빠르게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9조 나올 것이 한 10조 나온다 이상 나온다 네네. 나오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버티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네. 앞전에 말씀하신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3분기, 4분기 가격 하락이 좀 완화될 것이다. 네네. 무슨 이유든 간에. 네네. 거기에 화웨이도 영향을 준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3분기 실적이 올라간 거는 그거보다는 스마트폰이 잘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안 팔리고 9월 15일 이후에 다음 주부터 제품을 못 받을 거니까 부품들을 네. 미리 반도체나 이런 부품 오더를 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부품 오더를 받은 뭐 휴대폰의 부품 네네. 업체들이나 반도체 업체들은 수요가 좋아지는 건데 실제 화웨이가 잘은 못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가 잘 팔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인도와 중국과의 뭐 약간 그건 국지전 뭐 그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인도에서 그래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 핸드폰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반도체하고 휴대폰이고 반도체 가장 크지만 네네. 이번 3분기에 알파가 된 거는 휴대폰 때문이고 네네. 화웨이의 피해를 긍정적으로 받은 거는 화웨이가 급하니까 반도체 오더를 주잖아요. 네네. 그건 삼성 하이닉스 뭐 기타 부품 업체들 다 오더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는 다음 주 9월 15일 이후에 그럼 많이 땡겼으니까 다시 내려가면은 궁극적으로 화웨이 못 팔면은 하이닉스는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휴대폰에서 에딩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화웨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화웨이가 네. 1년에 한 2억 개 정도 파는데 네. 이게 내년도에 뭐 4분의 1 토막 난다 이런 네네. 얘기란 말이에요. 예, 5천만 5천만 개. 예. 그럼 나머지 게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런 네네. 얘기하는데 관계 없는 시장에 두 개 있어요. 네. 우리나라 관계 없는 게. 네. 애플하고 삼성 관계 없는 거. 네.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네네. 인도에서는 화웨이가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고. 예, 미국에서도 없어요. 네네. 그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삼성이 다 잡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삼성하고 샤오미가 있어요. 네네네. 그 결국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화웨이가 빠진다고 해서 그 시장이 인도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동남아, 유럽 다른 지역에서 화웨이가 줄어드는 것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웨이가 급하게 주문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9월 달까지 그 우리가 그걸 러쉬 오더라고 러쉬 그러잖아요. 오더죠. 예, 그래서 급하게 주문을 우리한테도 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우리 부품에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주문을 미리 준 거 아니에요? 미리 준 거죠. 그러면 4분기에는 우리 줄겠죠.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줄어들 수 있고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고 화웨이 그렇지만 애플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네. 일단은 9월 15일 이번 주 아직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8월 말부터 오른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줬고 네. 그 다음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 반도체는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 각종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품 네. 있잖아요. 화웨이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도 실적이 3분기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다음부터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게 10월, 11월 달까지 아마 네. 선거 날 때까지는 그럼 확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업체들은 다르죠. 대신에 샤오미나 삼성이나 애플하고 오더가 그쪽에서 올 가능성을 네.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는 그게 메워지겠죠. 예. 그래서 그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품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삼성, 애플 쪽에 삼성이나 애플이나 저기요. 샤오미 넌 화웨이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또 최근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네. 지금 뭐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SMIC 최대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그랬고 만약에 SMIC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네네. 여기를 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뭐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네. 못하게 하겠다, 관계를 같이 못하게 하겠다 한다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겁니까? SMIC 반도체 파운드를 만들어주는 네. 파리치 웨이퍼인데 네네. 걔네를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네. 삼성한테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결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 DB 하이텍이 8인치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관계되는 건 DB 하이텍. 네네. 예전에 동부 하이텍이 네네. 어떻게 하냐면 SMIC를 조지니까 네. 웨이퍼가 충분치 않을 수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이미 가격으로 네네. 커트 받으니까. 그럼 동부 하이텍도 가격 내고 해서 편하겠죠. 예. 그렇다고 동부 하이텍이 SMIC가 못한 거를 물량을 자기네 캐파가 예를 들어 10만 개인데 13만 개 할 수 있냐? 그런 캐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느는 건 아니고 단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삼성보다는 삼성은 8인치가 별로 아니니까 DB 하이텍이 SMIC로 인한 수혜를 받던 거고 그게 요즘 며칠 사이에 주가 영향도 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집에 있는 핸드폰 말고 집에 있는 PC 네네. 같은 거 보면 이제 DDR4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기준으로 봐도 DDR4로 나옵니다, 전부 다. 네네. 그런데 뭐 내일 나올지 내년 봄에 나올지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DDR5가 나오면 사실 컴퓨터도 리플레이스먼트 디맨드가 많을 거고, 그렇죠? 교체 수요가 많을 거고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좀 미리 좀 보고 어차피 내년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GDDR6 같은 것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데 네네.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LPDDR5는 이미 뭐 다 잘 들어가고 있고 예, 예. 이런 거를 패키지하는 회사, 후공정하는 회사는 네네.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회사는 있고요. 네네. 근데 있죠. 관련된 회사가 DDR5 이슈가 아닌 다른 네네. 걸로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식을 얘기하면은 네네. 마치 DDR5 때문에 더 오를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말씀하지 말씀드리기 마시죠, 어렵지만 뭐. 예, 예.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네.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네네. 거고 그렇죠. 예. 테크윙도 관련이 되고 심텍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테도 관련되고 하나마이크론도 관련된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다 말씀 다 오른 건데 그렇죠. 각각 이 DDR5가 아닌 더 큰 이슈로 오른 거예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DDR5가 나오면 네. 곧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 수요가 많이 기대가 됩니까? 기대되죠. 근데 지금이 아니고 네. 내년도 봄도 아니고 내년도 아마 봄도 아니고? 내년도 여름이나 가을이 가능성이 많고요. 실적은 그렇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앞당기면은 네. 내년 봄이나 네. 한 2, 3월 정도부터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어떤 주식을 베팅하는 건 조금 좀 과하거나 미리 가는 거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건지라는 거 그것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센터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 관심 가져야 됩니까? 지금은 웬만한 오를 만한 게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 대선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동학 여러분들이 여러 받쳐주니까 좋긴 한데 욕심을 자칫 많이 부르면은 고점을 잡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 아침에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 애매하게 오를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주식이 됐든. 그래서 말씀드리 참 어려운데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올 때는 그저께였으니까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FA가 가장 좋은데 제가 2, 3일 전에 쓰고 SFA 바닥에서 좀 올랐어요. 조그만 주식이라면 코세스, 칩셋 미디어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제가 잘 알고요. 네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얘기해 보죠. 코세스 무슨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예요? 코세스는 애플의 에어팟,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에. 그거 잘 되면 얘네 수혜고요. 그 ITM 반도체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의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얘네들은 그 레이저로 반도체 공정에서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레이저 커팅. 레이저 커팅을 해주는 건데 에어팟을 만들 때 반도체 칩 같은 거를 패키징하는 대만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정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뭐 이오 테크닉스랑 비슷한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얘네가 그 애플의 에어팟을 만들 때 필요한 SIP, 싱글 인라인 패키징을 대만 업체가 하는데 그 업체한테 얘네가 단독으로 공급해서 이게 에어팟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니까 에어팟가 잘 팔리면 얘네들이 좋은 거죠. 매력적이네요.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사실은 이거는 동영상 IP 하는 데인데 동영상 IP죠. 주식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주식이 영원히 안 가던데요, 이거? 그것 좀 더 말씀드리고 일단 코세스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엄청 좋습니다. 3분기도 좋고 에어팟 잘 팔리는데 삼성의 버즈에도 들어갈 것이고 버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층은 삼성의 미니 TV, 마이크로 TV 있잖아요. 마이크로 LED TV. 그거 할 때 레이저 리페어하는 장비를 또 얘네가 공급해요. 그래서 코세스 좋네요. 올해 실적으로는 뭐 밸류가 잘 안 나오고 내년 성장을 본다면은 이게 옛날에 고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좋은데 지금은 주가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아무도 안 가느냐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대만에 중국에 이런 비슷한 회사가 한 달 전에 상장했는데 걔네가 세일즈 대비 50배, PSR을 50배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식이 제가 리포트 2주일 전 썼을 때 5배가 안 됐어요. PSR 5배. 그러니까요. IP 확장성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중국의 네. 그 업체보다 10분의 1에 머무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PSR이 7, 8분만 가도 아마 7, 8분까지는 투자가들이 따라올 것으로 보이기 1년 때문에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52주 차트. 이 주식은 원래 법적으로 안 가게 돼 있는 것처럼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중국의 경쟁사 대비 10분의 1 가치고 사실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그 매력적이잖아요. 예, 하나 더 회사가. 말씀드리면 네. 5G가 빨리 되잖아요. 네네. 5G 전공 많이 갔지 않습니까? 얘네가 수혜줍니다. 5G가 많이 얘네가 수요. 5G가 완벽하게 되면은 네. 5G가 되면 뭐가 되죠? 초 연결이 빨리 되고 네네네.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 그거 못지않게 뭐냐면 네, 초연결성. 고화소가 엄청 필요해요. 네네. 유튜브도 고화질이 돼야 네네네. 되는데 그러면 비디오 코덱이 네네. 반드시 들어가고 더 익스펜션되게 들어가는 거죠. 이 회사가 비디- 거기에 수혜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엔 그래서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뭐 제 아들을 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식이 안 가니까 한 10년 후엔 가겠죠. 예, 오늘 김정렬 센터장과 재밌게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